어, 제가 말씀을 준비한 제목은 현대의학의 최첨단 암치료법에 대한 실상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생체과학은 고도로 발전했습니다. 최첨단 의술로 발전했습니다. 인간의 지식으로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치료법을 개발한 것입니다. 현대의학은 신기술로 수술과 방사선, 약물치료법도 첨단 미래의학으로 발전했지만은 근본적 치료 효과를 내지 못하기 때문에 천문학적 자금을 투자해서 연구를 거듭한 결과 최첨단 암치료법을 세상에 내어놓았습니다. 이 치료법을 현대의학이 말하는 면역요법 치료법인 것입니다. 면역요법. 그럴싸한 요법이죠. 면역요법으로 암을 치료하는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서양의학이 사실은 그 발단이 그리스의 히포크라테스를 서양의학의 아버지라고 불립니다. 대부라고 말하죠. 네, 그때부터 그게 BC 4세기입니다. 네. 이 서양의학이 계속 발전해 왔습니다. 지금은 아주 고도로 발전했습니다. 그래서 암치료법을 세상에 내어놓고 이만하면 되겠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학의 4대 치료법,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수술과 방사선과 화학요법이 결론을 얻지 못했습니다. 다만 정상치료밖에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그 치료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암이 치료되지 않는다는 것을 현대의학은 말하고 있고, 그래서 암을 치료하는 방법을 천문학적인 자금을 투자해서 개발한 것이 바로 면역요법입니다. 이 면역요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그 실상을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3대 치료법은 수술이 지금은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레이저 수술과 더 발전해서 감마 나이프 수술을 하고 있습니다. 감마 나이프라는 것은 이 칼을 대지 않고 하지만은 레이저보다도 더 발전된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방사선 요법도 레이저로 했습니다. 옛날에는 방사선을 찌우면 그 직경 9cm 안에 있는
정상세포까지 다 죽였어요. 그러니 얼마나 큰 손실입니까? 암세포가 다 죽는 것이 아니고 도망가가지고 있다가 그 기운이 없어지면 다시 돌아오면 그 자리에 죽은 암세포를 먹이로 삼아 더 확대돼 버리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방사선은 저도 많은 사람을 경험해 보았지만은 참 위험한 치료입니다. 방사능이라는 그런 강한 빛으로 이 치료한다는 것은 사람 몸에 맞지 않는 겁니다. 면역만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것이 현대의학, 첨단의학, 미래의학으로 불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면역의학에 크게 지금 의학계에서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이 면역의학이 굉장히 고도로 발달했는데 그 중에 네 번째 말씀드리려 하는 것은 줄기세포예요.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줄기세포를 개발한 분이 누군 줄 아시죠? 서울대학교 석좌교수 가 교수입니다. 그분은 이 줄기세포를 개발해서 온 세상 의학계가 떠들썩했습니다. 노벨의학 대상이라고 굉장한 그 명예를 가지고 개발을 했는데 대통령도 그분에게 찾아가서 연구비를 주고 격려를 하고 연구실을 지어주고 대단한 투자를 했어요. 1년에 몇 조라는 이 수입을 얻을 수 있으니까 얼마나 경제적인 그런 기술 개발입니까?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이번이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 줄기세포는 두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대체 세포고 하나는 성체라는 겁니다. 성체세포, 하나는 배아세포입니다. 이 두 세포가 성체세포는 성인의 몸에서 빼낸 줄기세포예요. 뼛속에서, 피 속에서. 그래서 그거를 배양시켜가지고 환자에게 적응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배아세포는 난자와 정자가 수정이 되면 14일 전에 이거를 축출해 내 가지고 배양을 시켜서 암 환자나 여러 가지 환자에게 여러 종류의 환자에게 이거를 적용시킵니다. 네. 그러면 줄기세포라는 것이 과연 뭐냐? 이거는 쉽게 말하면 암세포, 세포, 유전자, 세포를 만드는 공장이에요. 이 공장을 지금 현대의학에서 배아세포를 이 항우석 씨가 선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배아세포를 어디서 축출해냈냐 하면 여자의 자궁 속에 난자와 정자가 수정되면 거기에 14일 전에 그것을 축출해서 배양을 시킨다는 것이죠. 그러면 병을 하나 치료하기 위해서
한 생명이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생명을 사람이 좌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죽일 수 있느냐 이 말. 축출해내 가지고 그거를 배양시켜서 할 때 한 생명은 희생을 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교계에서 막 일어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조작된 줄기세포 개발이라 해서 세계 의학계, 네. 세계 의학계에서 말하자면 최고의 기관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노벨 의학상을 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 조작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완전히 도태돼 버리고 말았어. 그래 이분은 지금 한국에 있지 않고 다른 나라로 지금 뭐 호주로 갔다고 하는 말도 있습니다. 그 과학자는 머리가 참 비상한 머리를 가지고 있죠. 지금도 뭔가 연구하고 있겠죠. 네. 자, 그런데 이 면역요법의 첫째 그는 호르몬 투여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호르몬이 엄청나게 부족해요. 왜 그러냐 하면 호르몬을 만드는 생활 습관이 안 돼 있다 이 말이에요. 먹는 음식과 이 생활 습관, 이 환경적으로 그래서 호르몬이 부족하고 그런데 이 도시 공해는 산소가 50%밖에 안 돼요. 우리가 인간이 취해야 할 산소 21%가 50반도 안 되니 그러면 그 남은 50%는 뭐가 채워지느냐? 이게 바로 공해 물질이 그 안에 들어갑니다. 공해 물질이 그 자리를 채워주면 무슨 호르몬을 만든다고요?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환경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이 환경 호르몬은 우리의 유전자를 산화시킵니다. 산화시킨다는 말은 유전자를 변질시켜서 암세포를 만든다는 거예요. 참 심각한 이야기입니다. 도시 사는 사람들이 암에 안 걸리고 있다는 것은 기적입니다. 그런데 암세포는 다 몸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언제 그것이 발생될지는 시간 문제예요.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유전자 강화요법입니다. 유전자 강화를 어떻게 하느냐? 이 식물 속에 들어있는 화학물질, 그걸 파이토케미칼이라고 말하죠. 식물 속에 들어있는 영양물질을 축출해내가지고 암을 발생시킨 생지에다가 동물에다가 발생시켜 놓고 암을 그걸 투여를 하는데 그게 암세포를 정복하는 물질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그거를 축출해내서 암을 치료한다. 그 방법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잘 알고 있는 우리 한국의 독보적인 그 박사님이 그거를 개발했습니다. 일본 의사하고 개발을 했는데 우리가 실험실에서 다 봤습니다. 보니까 지의 암이 자꾸 물러나는 것을 보았어요. 슬라이드를 통해서 봤는데
이제 사람에게 적응을 시켜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렇겠어요? 짐승하고 사람의 세포는 같은데 왜 치료가 안 되느냐 이거예요. 치유가 사람에게는 왜 안 되느냐 이거예요. 네. 그래서 현대 과학이 지금 자연의학, 말하자면 성경의학입니다. 성경의학을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연구하면은 지금 현대의학이 존재할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식물 속에 들어있는 파이토케미칼, 쉽게 말하면 이제 게르마늄을 축출해내 가지고 그거를 암세포에다가 투여를 하니까 사람은 안 되는데 짐승은 되더라. 그걸 용기를 얻어가지고 사람에게 해보니 안 되니까 결국은 그것도 도태되고 말았습니다. 자, 긴 이야기는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T임파구 강화요법입니다. 대단합니다. 이 첨단의학이 몸속에 있는 T임파구를 끄집어내가지고 옛날에는 1000배라 했는데 지금은 7000배를 강화시킵니다. 7000배를 강화시켜가지고 암의 세포에 집어넣으니까 암이 물러나기 시작합니다. 야, 대성공이다. 그래서 몇 개월 지나 보니까 T임파구만 힘이 없어서 허늘허늘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인간의 기술입니다. 인간의 기술은 결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기업 회장이 폐암이 걸려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미국서 그 T임파구 강화요법을 했는데 그 비용이 40억이 들었어요. 우리나라 돈으로. 이 40억을 들여가지고 살았으면 참 얼마나 좋겠습니까? 결국은 1년도 못 살고 죽었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는 줄기세포 이식수술입니다. 줄기세포라 하면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 현대의학은 여기에 지금 목을 메고 있습니다. 왜? 암이 치료 안 되니까. 줄기세포만 성공하면 암도 치료된다는 것을 그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줄기세포는 우리나라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우리나라 과학자는 실패했지만은 일본의 의사는 의학박사 야마나카는 줄기세포를 연구하고 성공을 해서 노벨 의학상을 탔습니다. 2006년에 시작해서 2013년에 논문을 발표하고 모든 것을 검토한 후에 노벨 의학상 수상자가 된 겁니다.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그 분의 이 노벨상 탄 논문을 우리가 쭉 보면은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냐면은 악습으로 굳어진 세포, 줄기세포가 분화가 되면 암세포를 만든다. 그래서 암이 발생한다. 악습, 악한 습관 때문에 굳어진 줄기세포, 이게 분화가 계속되면 암이 발생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된 거죠. 그런데 그분이 이제 역분화를 시키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역분화를 시키는 것은 몸속에 들어있는 독소, 병독,
병을 일으키는 그런 산화 물질을 몸에서 다 제거되어야 그걸 제로 상태라 그래요. 네. 제로 상태가 되지 않을 때는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데, 제로 상태를 만들어 보니까 줄기세포가 역분화가 일어나는데 역분화가 일어나면서 만능줄기세포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배아세포의 그 만능줄기세포가 그 안에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그 줄기세포를 개발하려고 애를 썼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국 실패작이었고, 지금 야마나카 의사의 그 생산 방법은, 개발한 것은 몸 안에 있는 병독을 완전히 제로 상태를 만드는데, 그 제로 상태를 어떻게 만드느냐, 그게 참 문제였습니다. 이제 그분이 연구를 했는데, 이게 바로 단식이다 하는 겁니다. 단식. 네. 단식을 하니까, 몸에 독소가 자꾸 빠져나가니까, 이 줄기세포가 만능으로 바뀌더라 이거예요. 역분화가 일어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암을 정복하더라 이겁니다. 놀라운 발견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줄기세포가 바로 계속해서 유지되는 방법은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시겠죠? 이게 바로 성경의학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는 성경의학을 연구 안 했기 때문에, 다만 독소를 빼면 암이 정복된다는 것을 알은 것입니다. 그것으로서도 노벨 의학상을 탈 수 있었다는 겁니다. 네. 그런데 저는 37년 내지 40년 전에, 거의 한 50년 가까이 되는데, 그때 단식을 시작해가지고 식이요법으로 암을 치료한 경험이 있습니다. 수치료, 그 온열요법을 통해서. 제가 이 방송으로 이 말씀을 드리기가 참 곤란합니다만은, 참고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바라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저는 목사로서 의학을 연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의학을 연구하다 보니까 놀라운 치유, 완전한 회복, 완전한 치유법이 그게 다 있더라는 것을 제가 발견한 겁니다. 유전자 이야기하죠? 성경에 다 있어요. 요즘 영양학, 그 피트산, 그게 지금 굉장합니다. 피트산염 IP6라는 이 물질은 암을 정복해요. 산화를 억제시킵니다. 몸 안에 굉장히 큰 일을 지금 하는 것인데, 사람들이 믿음이 없어서 이거를 못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창세기 1장 29절에 이미 다 하나님은 씨 있는 곡류, 과일, 견과류 이런 것들을 다 제시해 주셨어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성경을 못 믿으니까 지금에 와서 이제는 그거를 연구해 보니까 거기에 피트산염이라는 것이 들어있는데, 그걸 통해서 암이 정복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그래서 성경을 바탕하지 않는 의학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불완전합니다. 네. 그러면 그 피트산이 어떤 일을 하는지 한번 볼까요? 항산화제로서, 항소염제로서, 면역 강화제로서 해독작용과 암세포의 분열을 강화시키고
분열력을 강화시키고 암세포가 정신을 차려서 정상세포로 돌아가도록 하는, 놀랍죠. 그리고 NK세포를 도와서 암세포를 죽이고. 자, 그런데 이 피트산염이 풍부한 식품이 과학적으로 이게 증명을 했는데, 우리가 흔히 먹는 콩 있죠? 콩. 콩 종류. 색깔마다 다 달라요. 여러 종류 콩. 그 다음에 통곡류. 여러분은 현미를 먹죠? 그리고 통밀가루를 먹죠? 네. 이런 것들에 들어있고, 각종 견과류와 씨종류, 이런 것들을 골고루 섭취하게 되면 온전한 채식은 바로 하나님의 처방법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처방법에는 T임파구를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T임파구를 어떻게 강화시키느냐, 이거는 인간의 기술로 되는 게 아닙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1000배를, 7000배를 강화시켜서 암을 치료한다고 투입을 시켜놨는데, 한 몇 개월 지나다 보니까 그만 기존 T임파구가 더 힘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T임파구가 강화시킨 것이 성공을 못했습니다. 실상은. 자, 그런데 성경의학에서 T임파구를 어떻게 강화시키나? 의미 있는 생활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의미 있는 생활. 네. 우리가 사는 이 삶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삶에 대한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할 때 그 말입니다. 의미 있는 생활이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T임파구는 우리의 정서에, 우리의 감정에 매우 민감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슬픔이나 불안하고 초조하고 긴장하고 두렵고 떨리고 이럴 때, 그리고 3대 병독이 있는데, 화학적인 병독, 습관적인 환경적 병독, 하나는 영적 병독입니다. 죄의식을 가지고 있고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살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고 살고, 미운 감정, 이혼하고 싶어 하는 그런 가정생활에 참 말할 수 없는 그런 스트레스 속에서 살고, 그 다음에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생각, 긴장, 초조, 불안, 이런 것들이 우리 몸에 들어오는 병독보다, 독보다 몸에서 만들어지는 독이 더 무섭다. 이게 90%를 우리가 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 겁니다. 그러면 90%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치료가 먼저 일어나야 한다는 겁니다. 시편 103편 3절에 보면 내 모든 죄를 사하고 모든 병을 고친다. 다윗이 그 말씀을 기록을 했어요. 병은 죄의 결과라. 죄를 용서받고 죄를 해결하기 전에는 병이 치료가 안 되는 겁니다. 그게 현대의학이 아무리 기술이 발전해도 첨단이라 해도 그걸 가만히 두고 그거는 해결하지 않고 나타난 것만 자꾸 없애려 하고
투약시키고 투입시키고 해서 해결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영적인 치료부터 먼저 시작을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회개하라. 그럼 회개하라가 뭐냐 이거? 제가요 자연 치유학계에서 병은 죄의 결과라고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그걸 듣기를 싫어합니다. 그거는 좀 빼라는 겁니다. 근본 근원이 그건데 부절제도 죄고 우리가 잘못 먹고 건강의 원칙, 법칙을 어기는 것도 몸에 대한 죄다 이거예요. 네, 이런 것들을 지적해 주면 사람들이 싫어해요. 뭘 먹고 뭘 어떻게 치료해야 그게 치료인 줄 알아요. 이게 지금 현실적으로 우리가 이 치료의학에 대한 이 방향이 개혁이 돼야 합니다. 의사들은 성경의학을 연구해야 합니다. 현대의학이 성경의 의학을 연구하기 전에는 결코 결론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현대인들은 이 단식을 싫어합니다. 이 먹는 것들이 많고 좋은 세상에 왜 굶고 있냐 이거야. 아니, 굶는 게 아니에요. 독을 빼면서 먹으면서 뺀다 이거예요. 네. 저는 단식 종류가 많은 걸 압니다. 요즘 사람들이 단식 좋다 하니까 많은 단식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성경에 기준해가지고 피를 만드는 가장 빠른 방법이 포도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 포도 성분을 연구하다 보니까 거기에다 암 치료하는 성분들이 다 있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포도 먹고 무슨 병을 낫게 하느냐 이거예요. 낫고 나가는 사람 보면서도 못 믿어요. 그런데 친구가 아버지가 암이 걸려서 저희 집에 와서 단식을 하는데 암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자녀들이. 치료가 됐어요. 그래 갔어요. 가볍게 생각했던 겁니다. 친구들이 그 노인을, 치료된 노인을 불러가지고, 너 병 다 나았으니 우리 한잔 하자. 고래고기에다가 소주를 먹고, 그날 먹고 난 후에, 이 없어진 것이 다시 그냥 이상한 증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 자꾸 며칠 동안 계속 살짝 나와가지고, 먹고 들어오고 해가지고, 이게 성해져 버렸어. 그래서 친구가 내보고 전화가 왔어요. 우리 아버지가 이 성했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래? 그럼 암이라고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라. 그러면 생각이 달라진다. 그래가지고 암이라고 하니까 그만 깜짝 놀란 건. 그게 안면상피암입니다. 이거는 잊기가 좀 힘든 암이에요. 코 밑으로, 입을 뚫고 들어가서 코 밑으로, 눈 바로 밑으로, 귀 옆으로 이래가지고 이게 새 의사가 그거를 취급을 해야 합니다. 수술을 해야 됩니다. 그런 어려운 암 환자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를 할 때 먼저 번에는 내가 다 안다. 들을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가 다 알고 있어. 그 양반이 참 똑똑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양반도 건강 강의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내 다 알고 있으니 그랬던 사람이 이제 암이라 하니까 겁이 펄쩍 나니까 대학 노트를 딱 가지고 와서 내 앞에 시간도 되기 전에 앉아가지고 적으려고 다 필기 준비를 다 해옵니다. 그래서 거기서 한 달 또 하고 병이 치료돼 나았습니다. 그걸 보면서도 친구의 친구죠. 그 친구가 폐암이 걸렸어요.
폐암이 걸렸는데 지금 1cm, 2cm 들어가는 겁니다. 아직 전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야, 그러지 말고 빨리 단식하러 지리산 들어가라. 그런데 자기는 오고 싶은데 부인이 맞고 자녀들이 맞고 주위의 친척들이 다 막아가지고 못 들어왔습니다. 3년을 병원 신세를 했는데 항암주사, 항암제 투여를 많이 해가지고 면역이 다 떨어져 버려요. 그래가지고 암이 간에 전이가 돼버렸어요. 그러니 이제 심각하게 된 겁니다.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주 다 죽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왕 왔으니까 단식을 해봐라 했는데 5일을 딱 하더니 집에 간다는 거예요. 저는 참 감사하게 생각했어요. 여기서 죽으면 어떡하나 싶어가지고. 네. 그래 집에 가가지고 며칠 안 돼서 죽었어요. 네. 그러니 이 의료보험 때문에 자연치료를 방해합니다. 이 분명하게 의료공단은 알아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이걸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연요법을 현대의학은 인정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들이 배우지도 않았고 그걸 인정한다 해도 사용할 수가 없어요. 네. 저희 집에 의사 한 분이 미국서 로마니아 대학을 나와가지고 의사 하다가 도저히 암이 치료가 안 되니 나는 이제 무슨 자연 치료하는 방법을 연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한국을 나와가지고 어떤 사람이 포도단식에 좋다 하더라. 암을 치료한다 하더라. 그래서 저희 집에 왔어요. 20 며칠을 단식을 하면서 자기 몸도 좋아지고 암이 치료되는 걸 보면서 그만두고 자기 의사 그만두고 포도단식원을 만든다고 옆에 우리 집사님 집을 빌려가지고 거기서 포도단식을 시작했어요. 선배 목사가 의사가 찾아와가지고 무슨 현대 의학의 의사가 무슨 그런 포도요법을 하느냐 때려치워라. 그래가지고 그냥 그분은 거기서 결국 하지 못하고 다른 데를 또 옮겨갔으나 거기서도 못하고 결국 미국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 그분은 이런 세계적인 그 의학의 발달된 그런 대학에서도 이런 방법을 강의를 들어본 일이 없다.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학은 자연의학을 완전히 무시하고 연구하지 않고 상업적이고 임상적인 이런 의학을 하다 보니까 결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환자들만 고생하다가 돈 다 잃고 사람 잃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일본 사람들은 그걸 많이 깨달은 겁니다. 그래서 자연으로 돌아가자 하는 운동이 그래서 나왔고 연구가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은 세계 장수국으로 등장한 겁니다. 자, 제가 이 단식의 효능을 잠깐 말씀드리면 해독과 정화와 재생, 면역 강화, 항암 작용, 휴식 호르몬 생성, 유전자 활성 강화, 모든 장들, 오장육부 모든 기능들을 강화시키는 이 단식의 효능이 바로 이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자연요법으로 암을 치료한 의사들이 대표적으로 4분이 있습니다. 유명한 의사들입니다. 네.
자, 독일의 막스 거스는 1881년에 태어나가지고 1959년에 죽었습니다. 그분이 독일서 이 자연요법을 해가지고 성공을 했는데 의학계에서 얼마나 따돌림을 당하고 얼마나 비난을 받고 도저히 독일에 있을 수가 없어서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는 거기서 죽고 딸이 그걸 개성을 하고 지금도 그 단식요법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한국에 슬슬 들어와 가지고 생점요법 있죠. 바로 그것이 막스 거선이 한 방법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형제들 중에서 한번 그런 사람 있었죠? 네. 자, 그런데 채소, 과일을 생제품으로 먹고 하루에 13컵 정도 먹고 간장을 커피로 하고 기간은 4주, 약 40일 이상 했던 겁니다. 그래서 암이 치료됐어요. 10명 중에 한 사람만 치료돼도 성공하는 겁니다. 성공한 거에 인정받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한 사람은 오스트리아 루돌프 브루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분은 1900년에 태어나서 1991년 91세에 돌아왔어요. 생접을 내서 하루에 한 10컵 내지 13컵을 먹였습니다. 거기도 역시 간장을 했는데 에솜 간장을 했습니다. 에솜, 한 소금의 종류입니다. 기간은 역시 6주일 정도, 42일 이상을 시켰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본의 니시라는 분입니다. 카츠죠. 우리나라에 많이 알려졌습니다. 니시 건강법이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 채소를 뿌리채 갈아가지고 그거를 섬유질채 먹는 요법을 한 겁니다. 그래서 암 환자가 치료가 됐어요. 그런데 그분이 가르침이 잘못된 게 조식 폐지입니다. 조식 폐지. 그거는 이 서양 문화를 참작을 해가지고 저녁을 만찬을 하고 아침은 안 먹는 것이 조식 폐지입니다. 그것이 오히려 더 현대 문화병을 갖다 주고 있다는 것을 그는 뒤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잘못 가르친 것이 지금까지도 그걸 하고 있습니다. 조식 폐지. 이거는 몸의 리듬을 완전히 깨트려 버리는 겁니다. 참 하나님은 아침을 왕같이, 점심을 왕자같이, 저녁은 거지같이 먹어라. 자는 시간에 위장 안에 음식이 들어있으면 우리 몸의 모든 기능들이 약화되고 독이 쌓여서 신장에 독이 쌓이고 간장에 독이 쌓이고 온 이 해독 기관이 다 지금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저녁을 먹고 많이 먹고 자는 사람들은, 특히 고기를 먹고 잠을 자는 사람들은 사구체가 막히든지 아니면은 이 심장에 젤리 같은 피들이 자꾸 다니면서 심장을 마비시킨다든지 아니면 뇌에 그거를 혈전이라 그래요. 혈전, 핏덩어리. 이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뭉친 겁니다. 그래 피를 뭉쳐가지고 이 뇌에 피가 공급이 돼야 되는데 뇌에 올라가다가 이게 이 연수라는 세포의 그 통로에 막아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죽어요. 그래서 지난 우리 집에 온 분이 베트남 항공 이사장입니다. 이분이 아들이 갑자기 자다가 죽었어요. 심장마비로. 저녁마다 어머니가 잘해준다고 불고기를 해서 먹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마비증이 나타난 겁니다.
이 아버지가 깜짝 놀란 겁니다. 이분은 또 보양한다고 베트남 사람들이 뱀을 하도 많이 사줘가지고 뱀을 200마리나 먹었답니다. 그러니 혈전이 안 생기겠어요? 그래 이제 병원에서 혈전 생기기 큰일 났습니다. 이거 가만두면은 나중에 내 세포가 막히면은 식물인간이 되든지 어쨌든 참 문제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저 친구가 우리 이 교회에 김중신 목사님 아시죠? 그 목사님의 친구가 대학 친구가 우리 집에 와서 약을 다 끊고 좋아지는 걸 보고 너 어디서 그렇게 됐냐? 그래 우리 집을 소개해가지고 그분이서 50일 단식을 한 다음에 완전히 좋아져가지고 네. 그래 다시 그 회사에 그 자리를 지키고 지금까지 잘 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제 결론적으로 이 포도 단식의 탁월성을 좀 말씀드리는데 많은 사람들이 이 포도에 대해서 잘못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먹는 방법을 몰라서 오히려 역효과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는 기초단식을 먼저 합니다. 기초단식은 숟가루와 레몬을 먹습니다. 이틀을 그걸 먹고 그 다음에 포도로 들어갑니다. 완전히 몸에 있는 중금속 물질, 찌꺼기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한 다음에 그 간장을 통해서 한 다음에 포도가 들어가면 아주 흡수력이 좋고 피가 바로 생성이 됩니다. 그런데 먹는 방법을 알고 단식을 하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한국에도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래서 그걸 신개발을 한 것이죠. 그래서 암이 치료되고 백혈병이 치료되고 네? 얼마 전에 백혈병 치료된 형제가 찾아왔습니다. 나는 목사님이 아니었으면 죽은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이 지금 사업이 너무 잘 돼서 지금 25명, 30명의 직원을 거느리고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처럼 잘 되는 기업이 어디 있나 할 정도로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 인사하러 왔어요. 얼마나 감사하고 반가운지. 네. 이 포도를 먹고 그게 나은 겁니다. 그분은 1000만 중에 한 사람 생기는 그런 림프 백혈암입니다. 무서운 겁니다. 네. 죽으려고 했던 사람이 우리 집 소개를 받고 그래 찾아왔어요. 제가 이 말씀을 자꾸 드리면 저희 집 단식을 소개하고 선전하는 거가 참 느껴지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게 하고 싶지가 않아요. 어쨌든 자연의학, 자연치료가 현대 최첨단 의학보다도 더 탁월하다는 것, 하나님의 치유 방법이 가장 완전하고 부작용이 없고 돈도 많이 들지 않고 그냥 우리가 먹는 식생활 개혁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 습관을 개혁하고 네? 자,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영적인 병독을 뽑아내고 영적인 병독은 단식에가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를 따라하세요. 복음은 세상 죄와 불행을 제거하는 유일한 해독제다. 이게 말씀이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들어가기 전에는 이 영적인 병독은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거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네. 스트레스를 받고 많은 독이 몸속에 쌓여가지고 죄의식과 양심의 가책이나
이런 것들이 몸에 가득 차서 병독이 쌓여 있는데 포도단색에서 났습니까? 그걸 해결하라고 해도 해결을 안 하니 포도단색에 죽는 사람도 있어요. 100% 다 남는 게 아닙니다. 받아들이는 사람, 신앙을 초월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효과를 봅니다. 아시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은 참으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정말 무병하여 건강해서 죽는 순간까지 우리가 자연사하고 우리 마음에 거리낌 없이 죽어도 우리는 구원을 받고 이 얼마나 좋은 치료 방법입니까?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인간의 기술로 개발된 치료 방법은 언제나 부작용이 따르고 하나님이 만들어 주시는 방법, 천년치료 자연요법은 근본 치유와 완전한 회복, 부작용이 없이 치유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생활습관병을 3대, 4대 치료요법으로 고치려고 수없이 애를 쓰지만은 안 되는 겁니다. 못쓴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정책적으로 이게 개혁이 되지 않습니다. 개혁을 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도태당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혜 있는 사람, 정말 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좋은 선택, 정말 바른 선택, 어려운 생애를 살고 바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어서 앞으로 사는 삶에 큰 유익이 되시고 영원한 하늘까지 이어지는 그러한 건강 원칙을 따라 법칙을 따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인간을 태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살고 행복하게 살아서 만드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아야 하는데 사단의 미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우리 인간이 죽음이 찾아왔습니다. 죽음이 오기 전에 병이 찾아왔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들의 운명을 그리스도 복음을 통해서 다시 살려주신다고 약속하셨고 이제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성경의학적으로 돌아오라고 호소하십니다. 우리의 바른 선택과 올바른 생각으로 우리 하나님 품으로 다 들어가는 우리 현명한 자녀들이 다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